wanted you to be here inside my arms where the night goes down. Oh baby, I wanted you to be here when the sun comes up and the day goes by. 안녕하세요, 라리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고객님 차를 받아서 즐겁게 또 차를 주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죠. 현대의 제네시스 G80. 자, 올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에 있고, 이 차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바로 막전. 페이스리프트.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지금 타고 있는 모델 2019년형이고요. 올해 이제 풀체인지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G80 모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럴 겁니다. 일단 뭐 오랫동안 팔아먹은 차라서 차의 셋업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냥 편안한 제네시스의 이미지죠. 제네시스가 뭐 차대 강성이 좋아졌다, 단단해졌다, 5 시리즈보다 낫다, E클래스보다 낫다, 그런 소리는 비교 시승을 안 해보시고 이 차를 구매를 하셨거나, 또는 그냥 나는 제네시스가 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개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오너들 입장에서 또 상처를 받으니까, 여튼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신나게 타고 있는데, 뭐 그냥 굳이 꼽자면 일단 두드러지는 장점은 차 탔을 때 일단 아이들링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클이나 이제 뭐 5 시리즈보다는 조용하죠. 아무래도 걔들은 같은 금액대에서는 그 차들은 이제 4기통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차는 현대자동차가 자랑하는, 졸라 자랑을 했죠, 람다 V6 3.4 엔진이 지금 들어간 3.3 모델이고, 재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하자면 일단 마력은 280마력 정도 됩니다. 280마력 정도 되고, 282마력의 토크는 35.4 토크인데, 280마력짜리 차라고 하기에는 일단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손실마력이 큰 것 같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이제 현대가 요새는, 현대 기아가 다른 이제 저가형 라인업에도 다 이제 최대한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하고 궁합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동력선 실은 조금 크지 않나. 그래도 지금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3.8이나 3.3의 이제 사륜 모델이 아니죠. AWD H트랙이 들어간 사륜 모델이 아니라 지금 후륜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 제네시스, 우리가 아는 제네시스 차를 탔을 때 이런 느낌은 마력에 대한 손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차 탔을 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후륜 구동 모델이 이 사륜 모델에 비해서 손실률이 적게 느껴져요. 실제로 훨씬 더 경쾌하고, 이 사륜 모델을 옛날에 시승을 하거나 운전을 해봤을 때는 이 토크 벡터링이나 이제 AWD가 H트랙이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신호를 보내줄 때 전륜 쪽으로 가는 가면서 그 신호가 안정적이게, 차를 주행하면서 안정적이게 이렇게 차를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가 무거워진다, 약간 경쾌한 맛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BMW X드라이브나 뭐 벤츠의 포매틱 또 비슷한 느낌이지만, 걔들도 사륜 모델을 구입을 하면은 사륜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후륜 모델에 비해서 조금 둔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차들보다 얘의 전자적인 이런 세팅감이 조금 제네시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타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도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제네시스 산다면 후륜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사륜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륜구동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누면 그냥 윈터 타이어 끼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륜에 대한 그런 열망, 그 아우디 개 씨발 새끼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솔직히 말해서 아우디 콰트로 광고 막 씨야 눈길에 차 존나 달리고.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차의 느낌은, 이 차는 어쨌든 저는 E클래스랑 5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하는 차니까 저도 그쪽에다가 중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E클이랑 5시리즈보다는 한 급 위의 차량이 맞아요. 이 차는 그 위의 급이랑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보면은 걔들이랑 비교해서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가격대가 맞물려서 그런 거지. 차에 제네시스를 사시는 이유, 제가 만약에 제네시스를 구입한다, 이 급의 차를 내가 이 가격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동급 대비 좋은 옵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지금 거의 다 빠진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 후륜구동의 EW의 그냥 가장 하위 트림인데, 차량 가격은 한 4,900만원 정도 합니다. 4,800원 정도 하는데, 4,800, 4,900에서 벤츠 E클이나 5시리즈 차량을 동급을 이제 구매를 하려면 돈을 아무래도 더 많이 주거나 할인을 받아도 조금 무리를 해야죠. 근데 이 차는 지금 하위 트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없는 게 없습니다. 뭐 프로토 에어컨, 뭐 차선 이탈, 뭐 경보장치,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핸들 열선, 엉따 말 그대로 엉따 열선 시트, 그다음에 엉차,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 정도 옵션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깡통으로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제네시스를 내가 옵션을 더 넣어서 풀옵션으로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파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풀옵션으로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국산차를 사는데 옵션 때문에 산다지만, 이 정도 옵션이면 충분한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고 안전 장비도 충분히 탑재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욕심을 내서 뭐 5천만원 6천만원 주고 고 가격에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는 상위 트림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졸라 그냥, 아니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갔는데 내가 자꾸 졸음이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MVH 말 그대로 소음과 진동 이런 부분에 현대자동차가 최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차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데 저의 생각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막 뭐 잘 잡아주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차가 너무 조용해. 지금 정차 중에도 아이들링이 너무 조용하고 드라이브에 낮아 있는데, 그냥 이 차는 모든 걸 다 근데 바깥과 외부와 내부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차단을 너무 잘 해놨어. 근데 이 차단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E클래스나 5시리즈가 차량의 셋업업에서 뭐 서스나 댐퍼 느낌은 제네시스보다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네시스는 부드럽게 세팅돼 있고,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에서 많이 구입하시죠. 혹시 그러니까 스포티함보다는 어쨌든 승차감 위주의 그런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니까. 근데 차를 타보면 그런 부분에서 뭐 조용하고 부들부들해요. 근데 코너에서 우리가 차를 탈 때는 약간 노을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탔던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도 현대 기아차를 많이 타시지만, 최근에 나오는 현대 기아차의 셋업에 대한 그런 기대치에는 이 차의 셋업은 솔직히 말해서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자, 지금 방지턱 테스트를 위해서 차 소스하고 댐퍼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방지턱이 많은 저희 그 시승 구간으로 지금 차를 끌고 왔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뒷좌석보다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어쨌든 부드럽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쇼하고 댐퍼의 느낌이 운동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댐퍼와 쇼의 조합은 아니지만 헐렁하진 않습니다. 절대 제네시스의 댐퍼가 헐렁하진 않고, 지금 계속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그냥 E클래스하고 5시리즈에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더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어주고, 그리고 좀 빠른 속도, 저번에 5시리즈를 탈 때, 5시리즈나 다른 차종을 탈 때는 한 좀 빠른 속도 넘을 때 제가 한 70에서 80 정도로 넘은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 주행했을 때는
걔들은 노면을 놓지 않습니다. 뒤에가 퍽 하고 텅 하고 이렇게 차가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진 않아요. 걔들도 충분히 잘 이렇게 방지턱을 소화하고 요철 구간을 잘 이렇게 넘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넘어도 더 부드러워요. 차가 지금도 저희가 한 70 정도로 넘어봤는데 부드러워요. 차 자체가 그냥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성은 부족해요. 스포츠 모드에 넣고 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이 서스하고 댐퍼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램프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생각보다 타이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자주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차가.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노를 허용치를 허용하면서 차가 돌아 나갈 때 그 느낌이 개언더죠.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면 개언더로 날아갔다가 언더에서 바로 오버로 이어지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스와 댐퍼의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랑 지금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차는 어쨌든 제네시스 DH 시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DH 차량 2012년도에 나왔지? 2012년도 13년도에 나왔으면 지금 이 차가 출시해서 계속 완성된 지 6년 7년이 돼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차들이 그렇게 완전히 잠식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입차를 국내 오너들도 이제 5 시리즈, 그 다음에 뭐 A6, E클래스 같은 차들을 많이 이때 살 적이었죠. 그때 근데 그 당시에 고객이 원했던 세팅값은 오히려 이런 적당히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세팅이 아니었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부드럽고 모든 게 다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를 절대적으로 깔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차가 속도감이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보이죠? 지금 타이어 소리 들으시면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코너에서도 빨려 들어가다가 개언도로 날아갑니다. 언더에서 악셀을 살짝 떼는 순간 바로 오버로 또 이어지는, 던져도 아우 씨. 이게 차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차가 너무 무겁고 공차 중량이 여러분 2톤에 가까우니까, 지금 얘는 1륜 모델이라서 공차 중량이 1900km 정도 조금 더 되는데 4륜 모델은 이제 더 무겁죠. 자, G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뒷좌석 설명도 조금 드릴게요. 뒤에서 봤을 때 전면부의 느낌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현대 기아차 대형차의 그냥 그 무난한 느낌이죠.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실내는 뭐 무릎 공간 충분합니다. 지금 앞좌석을 많이 뒤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들어가도 남죠. 주먹 한 개 반 정도 뒤로 많이 당겨 놨어요, 운전석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열선도 있고요. 보시면 열선 상위 옵션으로 하면 뒷좌석도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뭐 뒤쪽에서 뭐 볼륨 조절이라든가 뭐 트랙 뭐 이런 것도 다 조절, 채널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프론트 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걸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눌러주면 이렇게 의자가 앞으로 또 당겨지죠. 회장님 세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 세팅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이 탄생을 합니다. 무시할 수 없죠. 여기다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아이템 알로에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알로에까지 딱 이렇게 컵홀더에 딱 세팅을 하면 좋아요. 컵홀더 위치는 좋아요.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닿는 컵홀더 재질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싼마이 같은데, 전체적인 뭐 버튼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고급차답게 제네시스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요. 터치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버튼의 조작감이나 이런 조그 다이어 이런 느낌들이 한급 아래인 그랜저 IG 이런 차들보다 훨씬 좋죠. 아무래도 트레이도 뭐 이렇게 당겨져서 안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자, 일부러 지금 회장님 모드 이렇게 딱 앞에 시트를 이렇게 딱 밀어주고 회장님 모드로 딱 앉아봤는데,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때문에 일부러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운전 지금 뭐 속도는 저희가 일부러 요철이 있는 구간으로 일부러 시승 코스를 잡았고, 속도는 40에서 60 사이로 그냥 부드럽게 주행하고 있어요. 보통의 뭐 회장님이나 대표님들 태우고 그 정도 속도로 아무래도 태우겠죠.
차 뒷좌석의 승차감도 솔직히 말해서 부드럽네요. 좋아요. 그냥 딱히 요할 것도 없고 그냥 부드러워요. 그냥 이 뒷좌석은 편해야죠. 오히려 뒷좌석은 5 시리즈랑 E클래스보단 뒷좌석의 느낌은 편한데 이 시트의 착자감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이 옵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공간도 그렇고 공간도 워낙 넓어서 문제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차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좀 빠른 구간에서 우리가 속도를 좀 내서 타면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저속에서는 차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가면서 서스한 템포의 운동 성능이 중저속에 오히려 포커스가 많이 막혀져 있어요. 오히려 고속으로 가면 BM의 그런 쫀득한 맛이나 벤츠의 그런 쫙 깔아앉으면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고속의 느낌이, 그런 주행감이, 그런 고급진 주행감이죠. 그런 고급진 주행감이 EQ900에는 있는데 지금 이 G80은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때부터 셋업을 현대차가 그렇게 멍청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느낌. 어차피 지들이 노력 안 해도 이 세그먼트에서 이 차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네임밸류가 국내에서 좋기 때문에 많이 팔아먹거든요. 일반적으로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스포츠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 차의 운동 성능을 가지는 스포츠성이 필요하거든요. 운동 성능이 독일차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이 차에서 들고, 고속주행 안전성, 아무래도 대형차인데 태우고 출장 같은 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차는 출장 같은 데 빨리 가면 뒷자리에 속도가 올라갔으면 노을이나 이런 피칭의 부분이 좀 불안해요. 브레이크 성능이 고속에서 브레이킹 시에 이 차의 중량과 이 무게를, 이 중량감과 무게를 받들어 주지 못해요. 절대 받쳐주고 그냥 쭉 밀려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한 120에서 그 브레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타이어가 완전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성능이 못 받쳐줍니다. 타이어 발로 그나마 잡고 가는 거죠, 코너에서는. 그런데 고속 코너나 이런 데서 엄청난 불만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승차감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고속에서 승차감은 타면 탈수록 멀미가 납니다. 중저속에서는 편해요. 100 이하, 120 이하, 뭐 60에서 하여튼 120 사이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충분히 서스랑 템퍼가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하는데, 더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핸들에서 오는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피드백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차단을 해놓으니까 고속주행 시에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운전자만 불안하냐? 차가 달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에어로다이나믹도 좀 내가 봤을 때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차단만 돼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노을은 느껴져요. 근데 소음 진동은 억제가 되는데 노을이 계속 느껴지니까 이 요인과 피칭으로 인해서 뒷자리에 타 있는 승객들이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장거리 가면 갈수록 시트는 편해서 허리가 안 아프지만, 시트는 분명 5 시리즈나 E클래스보다 저는 편하게 느낍니다. 뭐 사람마다 시트의 뭐 그런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분명 제가 타본 결과 E클래스랑 5 시리즈만 시트 자체는 편해요. 옵션도 많고 공간도 넓고. 그런데 말 그대로 고속주행에서 우리가 타면 뒷자리에 타 있는 승객은 멀미를 유발한다는 그런 세팅이죠. 멀미를 유발합니다. 멀미나요, 멀미나.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얘는 이제 끝물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델이고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현대도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고, 또 EQ900이나 G90 제가 안 타봐서 말을 못 드려요. EQ900 같은 경우에 타봤을 때 굉장히 차 느낌이 좋아졌거든요. 독일차 같은 그런 독일산 대형 세단의 느낌이 EQ900에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더 좋은 셋업으로 현대차가 출시를 할 것 같네요. 어찌됐든. 자, 오늘 일단 라리튜브는 제가 뒷자리에 타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할 거고요. 오늘 라리튜브 즐겁게 지금 제가 운전도 해보고, 어쨌든 저희 또 뒷좌석에 타서 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카페라를 복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G80은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차죠. 이게 좀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있어요. 나름대로 애국자의 마음으로. 제가 또 유럽 여행 이런 데 자주 가면 국산차를 만나면 엄청 반갑더라고요. 우리나라 차를 만나면. 이 차가 좀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신경을 써서 만든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현대의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 농리금 기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현대차가 좀 독일차를 좀 더 따라잡아서 언젠가는 따라잡거나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 차를 타면서도 현대자동차가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그런 네임밸류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제네시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팔아먹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또 구독이랑 또 좋아요는 또 의리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 저 새끼 전라도 새끼니까 안 눌러줄래, 뭐 나는 보티 할래 보고 뛰는 거 그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